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GD로 활동하고 있는 안성룡입니다. 온라인으로 컴포즈 캠프 행사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컴포즈의 아키텍처와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하단에 보이는 링크로 접속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글로벌 웹툰 앱을 개발하고 있고요. 올해 중순부터 안드로이드 GD에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종 만나뵙게 될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세 번째 패스웨이를 진행합니다. UDF 패턴 등 컴포즈의 아키텍처에 대한 글과 컴포즈가 어떻게 상태 변경을 인지하는지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코드랩으로는 컴포즈의 상태와 사이드 이펙트 API 등을 알아보는 과정과 컴포즈에서 내비게이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두 개의 코드랩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화면에 보이는 GitHub 링크에 접속하여 세 번째 폴더의 코드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코드랩을 수행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인 계정으로 GitHub 레포를 포크하시고 클론하여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이미 받으신 분들은 건너뛰고 패스웨이 3번 폴더의 코드랩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을 키워드로 정리해 봤습니다. 크게 스테이트, 사이드 이펙트, 내비게이션 세 가지를 학습하게 되고요. 스테이트에 적힌 키워드는 이미 앞선 과정에서 대부분 학습을 하셨을 것 같고 거기서 UDF와 스테이트 홀더 그리고 RX 플로우와 같은 구독 기반 상태를 컴포즈 스테이트로 변환하는 것 등을 더 알아가고 컴포즈에서 사이드 이펙트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처럼 화면 단위의 컴포저블 간에 탐색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부터는 이미 컴포즈를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충분히 학습하신 분들은 건너뛰고 바로 코드랩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은 영상이 길지 않으니 조금 더 듣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드랩입니다. 컴포즈에서 RX 플로어 같은 데이터 스트림을 관찰하는 방법과 스테이트 홀더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 API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컴포저블에서 서스펜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UDF 패턴 내용입니다. UDF 패턴은 이제 단방향 데이터 흐름 패턴이라고 상태는 아래로 이동하고 이벤트는 위로 이동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컴포즈에서는 이 패턴을 따라야 하고 이제 테스트가 더 쉬워지고 상태 관리가 명확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에서는 뷰의 에디 텍스트와 같은 텍스트 필드 컴포저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임이라는 상태를 값으로 전달을 하고 내부에서 값이 변경되면 onValue change 콜백을 통해 이벤트를 전달받습니다. 컴포즈에서는 이렇게 UDF 패턴 형태로 구현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상태를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코드에서 name이라는 상태는 컴포저블 영역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하는 단일 진실 공구번이 컴포저블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UI 상태는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여러 UI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UI 상태가 복잡해진다면 스테이트 홀더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코드처럼 텍스트 필드 스테이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네임 상태를 클래스 내부에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텍스트 필드 스테이트를 스테이트 홀더라고 부르고요. 이제 텍스트 필드 스테이트는 리멤버 함수를 통해 리컴포지션 되더라도 재생성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는 앞서 이제 사용했던 코드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만약에 UI 상태가 화면 단위로 관리되어야 하거나 도메인 데이터 계층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아키텍처 컴포넌트의 뷰 모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지션에 연관된 상태를 여기서는 참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뷰 모델까지 세 가지 방법을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공식 문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데이터 플로우 RX와 같은 데이터 스트림을 컴포즈의 스테이트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일을 위해서 확장 함수도 제공되고 있어서 기존의 뷰 모델에서 사용하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UI 계층만 컴포즈를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데이터의 경우에는 observe as state라는 확장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 플로우의 경우에는 collect as state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앱을 구현할 때 간혹 일회성 이벤트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을 이동한다든지 이제 스낵바를 표시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컴포저블 내부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면 디컴포지션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펙트 API를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그룹은 코루틴 스코프 내에서 이제 동작을 시킬 때 필요한 컴포저블 함수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은 코루틴 스코프 없이 동작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코루틴을 호출할 수 있는 컴포저블 함수로 런치드 이펙트가 제공되고 있고, 키가 변경되거나 컴포지션을 종료하게 되면 코루틴이 취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코루틴에서 이제 서스펜드 함수가 실행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아래 보이는 코드는 이제 스낵바를 호출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 다음으로 컴포저블 영역이 아니라 컴포저블 영역 외에서 코루틴을 호출하고 싶은 경우에는 리멤버 코루틴 스코프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코루틴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컴포지션을 종료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코드는 버튼을 눌렀을 때 스낵바를 표시해 줄 때 코루틴을 사용하는 그런 예제 코드입니다. 그리고 리컴포지션마다 값을 업데이트해주는 컴포저블 함수로 remember updated state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일로 사용되진 않는 것 같고, 보통 런치드 이펙트와 같이 조합을 해서 보통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성하거나 재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혹은 금지된 오래 걸리는 작업들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코드에서 런치드 이펙트는 리컴포지션 되더라도 다시 재실행되지 않도록 유닛이라는 값을 키로 넘기고 있는데요. 이때 온타임 아웃이 변경이 되더라도 런치드 이펙트는 재시작하지 않아서 다시 딜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덕에 이제 랜딩 스크린은 다시 표시가 되지 않는데, 이때 온타임 아웃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온타임 아웃을 바로 호출하게 되면 딜레이가 끝난 이후에 이전의 온타임 아웃을 호출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remember updated state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신화된 온타임 아웃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isposable effect라는 컴포저블 함수는 키가 변경되거나 컴포지션을 종료할 때 어떤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코드 예시에서는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옵저버를 등록을 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변경되는 것들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이때 디스포즈 컴포지션이 종료하게 되면은 기존의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를 해제해주고 다시 구독을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해제되는 경우에는 on 디스포즈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포지션 될 때마다 호출되는 컴포저블 함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왜 사용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컴포즈에서만 이제 쓰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고 컴포즈에서 관리되지 않는 객체 컴포즈 상태를 공유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테마의 다크모드 여부나 스테이터스 바 색상 등을 현재 윈도우에 설정하는 경우 윈도우는 컴포즈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상태가 일치될 수 있도록 재설정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기로 생성된 값을 옵저버블 스테이트로 변환하는 컴포저블 함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플로우와 라이브 데이터, RX 자바와 같은 구독 기반 상태를 컴포즈 스테이트로 변환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컴포지션을 떠날 때 코루틴이 취소되고 값이 달라질 때에만 리컴포지션 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독을 제거할 때는 await dispose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 produce state 함수는 말씀드렸던 라이브 데이터와 플로우를 컴포즈 스테이트로 변환하는 확장 함수 내부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산된 결과를 스테이트로 반환해주는 컴포저블 함수도 있습니다. 계산에 사용된 상태 중 하나가 변경될 때만 이제 다시 계산을 하고 계산 결과를 캐싱에 둬서 결과를 반환해주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고요. 아래에 보이는 코드에서 리스트 스테이트의 이제 퍼스트 비지블 아이템 인덱스가 변경되었을 때에만 다시 계산을 하고 리컴포지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컴포즈 스테이트를 플로우로 변환해주는 컴포저블 함수도 있습니다. 스냅샷 플로우 블록 내에서 읽은 스테이트 객체 하나의 값이 변경이 되면 플로우가 새로운 값을 방출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코드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컴포즈에서 이제 내비게이션 라이브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코드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비게이션 호스트가 있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덩어리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는 화면을 그리는 내비게이션 그래프와 현재 보여지는 백스택 등을 관리하는 일종의 스테이트 홀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호스트는 현재 상태, 그러니까 비지블 엔트리에 해당되는 현재 보여지는 화면에 대해서 컴포저블 함수로 호출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먼저 리멤버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언을 해두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호스트를 정의를 해주시면 완성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코틀린 DSL 구문으로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 컴포저블 간에 이동하면 내비게이션 호스트에 컨텐츠가 재구성되도록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컴포저블 함수마다 내비게이션 데스티네이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함수는 중첩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그려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저블 함수마다 라우트라는 값을 정의를 해줘야 되고 화면에 보이는 것은 프로필과 이제 프렌즈 리스트라는 라우트로 정의된 내비게이션 데스티네이션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화면 간에 이제 컴포저블 간에 이동을 하려면 라우트 정보와 함께 내비게이트 함수를 호출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프렌즈 리스트라는 라우트 정보를 넘겨서 프렌즈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하는 코드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딥링크로 이동한 것처럼 이제 다뤄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저 아이디와 같은 아규먼트를 함께 전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딥링크처럼 라우트에 플레이스 홀더를 추가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이때 실수로 달러를 붙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규먼트의 정보를 정의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유저 아이디라는 네임과 그리고 타입이 스트링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택 엔트리에서 해당 값들을 꺼내서 프로필 화면에 이제 전달을 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코드랩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코드랩을 단계별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